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4성급의 모 호텔에서 호텔리어이자 객실 집중관리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셀린이라 합니다. 프랑스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남자친구가 이 채널을 소개해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의 호텔 이용 습관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본 것이 정답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렇다는 제 생각이니 가볍게 재미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인들의 호텔 이용 습관이 어떤지 빨리 들어보고 싶네요. 이제 셀린님의 사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한국하고 미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서양권 선진국 국가들은 사생활을 정말 중요시해요. 때문에 각자 청결한 수준도 다르고 생활의 질도 다르죠. 그것들이 완전히 본인의 몫이 되는 겁니다. 본인의 몫이 되면 청결함이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이들 선진국 사람들은 매우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선진국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인들의 위생관념이나 청결함의 수준은 다른 나라가 가진 깨끗함의 상식을 넘어서는데요.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는 한국인들의 위생생활 관념을 그대로 복사해서 배워야 한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같은 프랑스 사람들을 포함해 많은 나라의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생애를 매우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왜 한국인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직접 한국인들의 깔끔한 습관을 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프랑스의 한 호텔에서 일하며 객실의 청결도를 담당하고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회용품에 신경 쓰는 직원입니다. 제가 다른 호텔리어 분들처럼 전심전력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어도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요령을 만들어가면서 일 처리를 합니다. 그 요령은 다름 아닌 분류인데요. 중국인 손님이면 이렇게 하고 미국인 손님이면 저렇게 한다는 등 국적이나 문화권에 따라 손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객실에 따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미리 고민하고 상대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좀 더 신경 써야 하거나 골치 아픈 손님들을 예방하고 덜 신경 써도 되는 손님들에게 체력이나 집중력을 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이나 미국 손님이라면 일회용품을 비치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해요. 절대 동물성 실험을 했다거나 재활용이 안 되는 재질의 포장지로 되어 있거나 노동자 착취가 심한 나라에서 만든 제품은 비치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아예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는 것은 어떠냐고요? 이런 사람이란 이중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일회용품이 없다면 환경에 나쁘건 동물 실험을 했건 어떤 것이라도 괜찮으니 내놓으라 하죠. 이런 일 말고도 매우 어처구니 없고도 황당한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일본인 단체 손님들이었습니다. 12월에 프랑스는 와인 애호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돼요. 바로 와인 시식 축제인 그랑테스팅이란 축제가 벌어지기 때문이죠. 일본인들로 이루어진 와인 동호회가 저희 호텔에 단체로 숙박하기 위해 예약을 걸었고 저는 이들을 위해 모든 룸을 완비했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자 일본 와인 동호회 회원들은 그랑테스팅을 위해 4일간 숙소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호텔리어를 관두고 다른 일을 찾아보고 싶었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당시 와인 동호회 사람들 중 동호회 회장과 운영진들이 다른 회원들보다 먼저 호텔에 들어와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죠. 이 사람들은 준비된 호텔 객실 내부를 들어가서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객실을 준비하라 명령해댔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도 그랑테스팅과 관광 목적으로 오는데 다른 객실로 멋대로 바꿔드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이번에는 우리 호텔 쪽이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한 뒤 객실에 들어가 보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측은 객실 상태를 미리 체크한 상태였고 한 번 더 체크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죠. 어떠한 문제점도 없었고 각각의 일본인 손님들이 요구한 특별한 물품까지 준비해 놓아 전혀 다시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일본인 손님들만 신경 써야 할 상황이 아닌데 계속 이런 반복 작업만 요구하고 있으니 슬슬 열이 뻗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머무르게 될 숙소를 자꾸 재확인해달라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많은 손님들을 받아본 저조차도 이번에 일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졌죠. 일본인들은 그닥 깨끗하게 객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확인차 일부 동호회 운영진이 먼저 왔다고 말씀드렸죠?
일부만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 직원들이 중간 청소를 하러 들어올 때마다 호텔에 반입하면 안 되는 물품부터 시작해서 이불을 화장실에 놔두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직원들을 불러야 할 타이밍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통이 산더미처럼 쌓여 통에서 흘러넘치는 수준까지 사용하고는 와르르 무너지고 나서야 직원들을 부른다던가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일본인에 대한 환상이 완벽하게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일본인을 좋게 보는 편입니다. 일본인들은 눈치가 빠르고 예의가 바르며 남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선입견이죠. 눈치가 빠르긴 합니다. 우리 호텔은 손님이 방에 토를 하건 불을 지르던 어떻게든 해결해내는 곳이라는 걸 바로 알더라고요. 그리고 겉으로 하는 예의는 바르다 못해 오글거릴 정도였습니다. 뭔가 우리 직원이 기분 나빠하는 것 같으면 달래주려고 허리를 고분고분 숙였죠. 하지만 말이죠. 일본인이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건 심각한 오해예요. 폐를 끼치다 못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하여간 그해 12월은 일본인 손님들 때문에 호텔 아르바이트들이 못 견디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죠. 너무 화나고 짜증났습니다. 반면에 한국인 손님들은 뭔가 달랐어요. 청소할 때마다 저와 직원들을 의아하게 만들 때가 많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방을 청소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죠. 하루에 한두 번은 청소해 손님들이 좋은 환경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호텔 직원들과 저희 당연한 임무예요. 이처럼 우리는 청소 요구에 그닥 개의치 않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 손님들은 처음 준비한 것처럼 침구를 개어놓고 외출을 합니다. 저는 다른 팀이 청소한 줄 알고서 직원들이 한국인 손님 방을 들어가 청소하려 할 때 이미 했던 곳을 왜 들어가냐 지적한 일도 있었단 말이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분들은 간단한 정리가 일상처럼 배어있는 듯 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인 손님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언제나 청결함을 추구한다. 직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진 않는다. 저는 언젠가 한 번은 한국인 남자친구에게 한국인 손님들에 대해 제가 정리한 특징을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러자 한국인 친구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라면서 뭘 특징으로까지 분류해 놓냐고 하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건 이겁니다.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위생관념 습관을 잡아놓는 편이라는 거죠. 이런 위생관념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을 대하는 매너도 너무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딱 좋은 정도였습니다. 방에서 나온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는 손님들은 많지만 한국인처럼 직원을 직접 불러 손에 쥐어주는 손님들은 드물어요. 대부분 그냥 쓰레기통 주변에 던져놓거나 직원을 대충 부르고 바닥에 떨구어 놓으니 말이죠. 종합해서 보면 한국인들의 행동 모두에 남을 위한 배려가 배경에 깔려있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청결이란 자신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사는 이웃과 동료, 친구들을 위한 행동이죠.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상식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실천하는 멋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셀린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해외여행을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나라의 외교관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격언이 있죠. 일본인들은 일본 사람들 눈치만 보지 말고 외국인들 눈치도 보는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